안녕하세요. 임상심리 전문가 문가인이라고 합니다. 실기 인강을 이제 이미 찍었고, 오늘은 이제 필기 인강을 찍으려고 합니다. 2022년 1회부터 2016년까지 총 7개년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재는 이거거든요. 제가 10년 전부터 이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북스케치에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려면 이 책을 필수적으로 구입하셔야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교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회 임상심리사 2급 필기 기출문제 해설 들어갑니다. 정답은 이미 이제 공개가 돼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답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해설 위주로 또 정답도 언급하지만 또 해설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과목이죠. 1과목 심리학 개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먼저 2022년 1회입니다. 2022년 1회. 첫 번째에서 이제 연구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구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 연구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담자의 면접. 여기서는 면접이라는 것이 키워드겠죠. 면접, 인터뷰. 면접을 통해서 증상과 경과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했을 때 답은 사례 연구, 케이스 스터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험, 이게 심리학의 기초적인 거예요. 이것은 심리학의 기초 연구로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실험 연구라는 것을 일단 처음이니까 조금 설명을 할게요. 독립변인과 어떤 종속변인의 관계예요. 이 실험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심리학이 과학이 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상관 연구라는 것은 변인과 변인의 이제 관계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4번 혼합 연구라는 것은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을 혼합해서 하는 연구를 말하고, 여기에서 답은 사례 연구, 케이스 스터디. 여러분 중에서 뭐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으신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 이제 기초적으로 아시겠지만 대학원의 논문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실험 연구로 할 것인가 사례 연구로 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게 되시거든요. 실험 연구는 이제 설문지도 돌려야 되고 어떤 피검자들을 구해야 되고 상당히 더 절차가 복잡하고, 사례 연구는 예를 들면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어떤 정기적으로 연구해서 논문을 쓰기 때문에 비교적 더 쉽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프로이트의 어떤 정신 분석도 사례 연구로부터 오늘날 그것이 이제 이론이 구축됐기 때문에 뭐 사례 연구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뭐 연구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답은 사례 연구다. 다음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제 분량이 이제 100문제이기 때문에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첫 강의라서 이제 분량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한번 천천히 핵심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격 이론과 대표적인 연구자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정신분석 프로이트, 그죠?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행동주의 로저스, 인본주의 메슬로우, 특질이론 올포트. 그래서 답은 2번 행동주의 로저스다. 그럼 인간중심 이론이에요.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좀 더 대표적인 학자들을 열거해 보면 여러분이 아는 아들러나 융, 행동주의 이론을 창시한 사람 왓슨, 그리고 스키너, 파블로프 이런 사람들. 또 인본주의 이론 같은 경우는 로저스, 메슬로우, 그죠? 로저스, 메슬로우가 인본주의 이론, 특질 이론 같은 경우는 아이젠크, 카텔, 올포트. 그래서 답은 2번이다. 3번으로 넘어와서 기억 연구에서 집단이 회상한 수가 집단 구성원 각각 회상한 수 합보다 적은 것. 그래서 개개인이 어떤 기억 과제를 했을 때보다 여러 명이 어떤 것을 기억해 보라고 했을 때 그 숫자가 적더라. 개개인의 합보다 더 적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 이것은 단순한 어떤 개념을 물어보는 것으로서 협력 억제,
그래서 집단이 해상한 수가 구성은 각각 해상한 수 합보다 적은 것. 그러니까 협력이 억제된다. 어떤 집단에게 과제를 냈을 때는 약간 억제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답은 협력 억제다. 자, 4번. 여러 상이한 연령에 속하는 사람들로부터 동시에 어떤 특성에 대한 자료를 얻고 그 결과를 연령간 비교하여 발달적 변화를 추론하는 연구 방법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한번 제가 답을 먼저 말하기 전에 한번 답을 찍어 보세요. 자, 답은 2번 횡단적 연구 방법이라는 거죠. 자, 횡단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그죠? 종단이라는 것은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종단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 10살 때 어떤 아이가 ADHD였다. 그러면 20대 때는 어떤 것이 어땠을까? 뭐 30대 때는 어떤가? 이런 걸 추적하는 걸 말하고, 횡단이라는 것은 10살이라는 ADHD 여러 명을 연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종과 횡이 뜻을 알아야겠죠. 종은 일종의 이제 세로와 비슷한 개념이고, 세로, 그죠? 횡은 가로다는 거죠.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시험 문제, 필기 시험은 헷갈리는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제가 그 필기, 실기, 기출 문제를 다 썼고, 실기는 이제 기출 인강을 다 했는데, 실기는 중요한 게 나온다. 필기는 헷갈리는 문제가 나온다. 물론 중요하면서 이제 헷갈리는 게 나오면 좋겠지만, 대체적으로 헷갈리는 문제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중요한 것보다는 여러분이 잘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약간 애매하게 공부한 부분을 이제 시험에 내는 것 같습니다. 5번. 그 단순 공포증이 유사한 대상에게 확대되는 현상. 단순 공포증이 유사한 대상에게 확대된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답은 몇 번일까요? 답은 2번 자극 일반화. 그 일반화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식이죠. 그 어떤 사람이 그 뱀을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뱀. 근데 나중에는 이제 길쭉한 물건을 무서워하게 된다. 나중에는 이제 그 또 뱀이 미끌거리잖아요. 미끌거리고 길쭉한 걸 다 무서워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포증이 그 여러 가지 그 증상으로 나타내는 것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답은 일반화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옛말에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게 이런 그 일반화를 말해주고 있어요. 6번. 그 실험 장면에서 실험자가 조작하는 처치 변이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첫 번째 1번에서 말했잖아요. 그 답은 6번. 제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한번 봅니다. 독립변이, 그죠? 이거는 이제 이 실험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심리학이 이제 과학에서 그 과학이 된 거예요. 철학으로부터 이제 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1897년에 독일의 그 분투의 실험실에서 의식의 흐름을 연구한 거예요. 자연과학적으로 연구하면서 이제 실험실에서 자연과학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심리학이 이제 과학의 그 분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처치하는 변이는 독립변인, 처치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종속변인, 그리고 그 조절변인이라고 하는데 통제 집단이 있어. 통제 집단은 그 무처치, 아무런 처치도 안 한 집단을 그 통제 집단이다. 또 대조군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심리학을 뭐 전공하신 분이나 또 석사 박사를 하더라도 이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문제가 기초적인 문제가 좀 나오기도 하고, 이제 모든 심리 그 문제가, 이 임상심리학 문제가 어떤 건 완전히 기초적이고
어떤 것은 또 어렵고 어떤 것은 중간이고, 그래서 모든 시험은 그 난이도가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쉬운 문제, 그 애매한 문제, 또 어려운 문제. 그래서 쉬운 문제에서 틀려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프로이트 나오면 정신분석이에요. 프로이트의 어떤 성격 구조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프로이트의 성격 구조에 대한 틀린 거. 그래서 이게 필기 시험은 또 이제 여러분이 그 시험을 보는 요령도 굉장히 중요해요. 또 그런 것도 제가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첫날이기 때문에 내용에 집중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드는 쾌락 원칙을 따른다. 초자는 학문기 배분 훈련 과정을 거친다. 성격 구조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발달하는 체계가 초자이다. 자아는 성격의 집행자로서 인지 능력이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답은 이제 2번입니다. 이드는 이제 쾌락 원리, 그죠? 이드는 쾌락 원리. 쾌락. 초자, 슈퍼에고죠, 슈퍼에고. 도덕 원리, 그죠? 자아는 에고로서 현실 원리. 초자는 이제 배변 훈련이라기보다는 그 성인들의 금지를 자신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면서 형성된다. 이게 슈퍼에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는 말, 부모님이 어렸을 때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마라, 남에게 피해 주지 마라,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그게 자신의 가치의 일부가 되는 것이 초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변 훈련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어떤 말, 금지나 허용, 이런 것이 어떤 초자, 다른 말로 이게 도덕성, 양심,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지금 이제 8번으로 넘어가서 8번 케텔의 그 성격 이론, 케텔의 성격 이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여기에서 케텔은 요인 분석을 사용해서 성격을 분석하였더라. 또 지능도 성격의 한 요인으로 봤다라는 거죠. 지능도 성격에. 그리고 그 특정 행동을 표면 특질과 근원 특질로 구분했다. 여기 세 개는 맞았다. 그러면 네 개는 읽어보지 않아도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서열상으로 조직되어 있다고가 아니라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트릭을 써요. 어렸을 때 우리도 이제 그 실수로 막 틀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긴장되기 때문에 뒷부분을 안 읽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실수하도록 그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머리 위에 있어요. 고단수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보고 가지고 시험을 보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알고서 시험을 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도 이제 머리 싸움이죠. 서열적으로 조직화이 되지 않다고 봤다. 9번. 성격을 정의할 때 고려하는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그 성격의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이건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성격이라는 것은 이것도 일종의 심리학의 개념들은 다 구성 개념이에요. 구성 개념. 그래서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을 그 어떤 개념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은 일단 내적 속성이다. 관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간접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 또 통합성이다. 정신, 신체 이런 것들의 통합된 과정을 성격이라고 한다. 인지, 감정, 행동. 그리고 성격은 어찌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개개인이 다 다르다. 똑같은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성격은 또 보면 일관성, 시간이 흘러도 안정적이고 잘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 상황에서도 비슷하다. 성격이라고 할 때는 집과 학교, 직장이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격이라는 것은 이제 어찌 보면 아동기의 어떤 프로이드식으로 말하면 그때부터 어느 정도 형성되기 때문에 그 조금씩 뭐 표면적으로 달라질지 모르지만 내적인 어떤 특징은 달라지지 않는다. 성격은 역동적이다. 상황과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성격에 대해서 핵심 어떤 기본 그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자율성은 이제 성격 개념의 특징이 아니다. 답은 4번이에요. 4번. 자, 10번으로 넘어가서 인지학습이론. 인지학습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맞은 게 3개고 틀린 게 하나라는 거죠. 일단 형태주의 하면은 쉽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형태주의 하면은 게슈탈트를 말하는 거예요. 게슈탈트. 독일어로 게슈탈트를 형태라고 해요. 형태. 그래서 형태주의에서는 이제 공간적인 관계는 보다는 시간 변이에 주로 관심을 둔다. 게슈탈트에서는 대표적인 게슈탈트에서 유명한 명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는 뭐냐면 전체란 부분의 합 이상이다. 이게 이제 게슈탈트 이론에서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를 강조했어. 전체. 부분보다 전체. 그래서 이런 말은 없는 것 같다. 톨만이라는 사람은 강화가 무슨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확인시켜준다. 그 행동 변화에서 강화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제 강화가 기대를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통찰 문제 해결을 할 때 갑자기 어떤 그 깨달음이 오는 것을 아하 경험, 이것도 맞다. 인지도에서는 학습에서 내적 표상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1번.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약간 헷갈릴 수 있는 이제 좀 중급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가 아닌가. 11번으로 넘어가서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을 말하고 있거든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 노년기에 맞는 위기는, 노년기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만 65세부터 노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심리적 이기, 통합성 대 절망감.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지 못하면은 절망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절망감. 그래서 이때 또 필요한 덕목은 지혜다. 그래서 그 1단계 그 신뢰감 대 불시감, 1단계 0에서 1세는, 2단계 1세 3세는 자율성 대 수치심, 3세에서 6세는 주도성 대 제의식, 4단계 6세 11세에는 근명성 대 열등감,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감 대 역할혼미, 성인 초기 장년기에는 친밀감 대 고립감, 성인 중기에는 생산성 대 침체감. 그래서 앞에 나오는 것이 긍정적이고 뒤에 그걸 성취하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노년기가 나왔지만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론 쪽은 좀 헷갈릴 수가 있겠네요. 유아기 때는. 그래서 노년기만 정리하실 게 아니라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암기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암기 및 이해. 그다음에 (12번) 고전적 조건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전적 조건 형성, 파블로프가 이제 그 연구한 이론한 개념이죠. 여기서 옳은 것은 그래서 일단 답은 1번이다. 정서도 고전적 조건 형성을 통해 학습될 수 있다. 행동만 학습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정서, 우울이나 불안 이런 것도
학습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개에게 물린 사람이 다른 시간 상황에서도 개를 두려워할 수 있다. 개에게 이제 그 어떤 골목에서 개에게 물린 사람이 나중에는 뭐 집이나 아니면은 공원에서도 개를 두려워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중립자극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중립자극. 중립자극이 이제 그 조건화돼 버린다는 거죠. 조건화된 자극이 된다. 처음에는 하나도 이런 집이나 공원은 안 두려워했는데 이제 그런 장소에서도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11번 아까 했고 13번 이거는 사회심리학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태도를 확인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은 답은 자기지각이론. 자기지각이론은 뱀이 주장했는데, 그죠?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도 태도를 하고 된다. 그래서 보통은 사람들이 그 자기가 어떤 생각이 들면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통해서도 자기의 생각을 확인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행동에서 자기의 그 마음을 추론한다. 보통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행동이 이제 진행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행동에서도 자기 어떤 생각이나 동기를 추론한다. 이 말씀이에요. 뭐 어렵지 않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기지각 이론. 14번 이제 사회심리학 문제네요. 집단 사고가 일어나는 상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래서 그 응집력이 높은 경우, 고립된 경우 그래서 이런 건 간단히 키워드 위주로 응집력, 고립, 또 대안이 부족한 경우는 집단 사고, 그룹 띵크가 일어난다. 리더가 민주적인 경우에는 오히려 집단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그렇게 비교적 어렵지 않은 문제이고 15번으로 넘어가서 이것도 역시 사회심리학 문제로서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상황이나 외적 요인보다는 사람의 기질이나 내적 요인의 원인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이제 기본적 귀인 오류라고 합니다. 기본적 귀인 오류. 사회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이라는 거죠. 행동의 실제 원인이 어떤 외적 상황이나 환경에 있는데도 그 원인을 그 사람에게 돌린다. 그 사람의 성격이나 어떤 심리나 이런 것으로 돌린다. 그래서 이것은 오류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16번 의미망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말 그대로 헷갈리게 하기 위한 문제예요. 답은 3번인데 일단 몇 회를 보면 의미망 모형이라는 개념을 시멘틱 네트워크 모델이라고 해서 어휘 점화 효과를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의 어휘가 다른 어휘를 더 생각나게 한다 이런 의미로서 그 의미 정보는 장기 기억에서 개념과 개념 간의 상호 연결을 갖는 그물망 방식으로 조직돼 있다. 그래서 버터가 단어인지를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간호사라는 단어보다 빵이라는 단어가 먼저 제시했을 때 빠르다 해야 되는데 느리다 했기 때문에 이 답이 이거는 조금 문장이 길면서 약간 이 시험 문제가 간호사라는 단어보다 이 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문제 제기를 해도 될 만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틀린 것은 3번이다. 동조, 역시 이것도 사회심리학 문제는 사회심리학 문제만 있네요. 동조, 어떤 행동에 대해서 타인에게 그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이죠. 동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답은 3번. 개인이 집단의 매력을 느낄수록 동조하는 경향이 높다. 뭐 당연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죠? 당연한 이야기 같다. 그래서 밑에 보면 동조는 사람들이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에 의해 제시된 행동과 의견을 받아들인다. 그죠? 집단의 크기가 3, 4명일 때 동조율이 가장 높고
정보가 부족하거나 불확실할 때 동조가 더 잘 나타나고, 또 자신이 속하였거나 속하고자 원하는 중고 집단의 규범을 받아들여 이에 동조한다. 중고 집단이라는 것은 자기가 속하고 싶은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집단. 그때는 더 잘 동조하더라. 18번. 연구 설계 시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 그래서 일단 개념, 내적 타당도라는 것은 각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론하여 그것이 그 실험에 따른 진정한 변화에 의한 것을 판단하는 인과관계의 충족 정도. A가 B라는 결과를 낳았는지, 그 인과성이, 그게 A가 B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면 그게 인과관계가 성립되잖아요. 그 인과관계 충족 정도를 우리가 내적, 인과관계가 충족이 잘 될수록 내적 타당도가 높다. 근데 여기에서 그 피험자의 반응성은 그 외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원인입니다. 평균으로 해기, 측정 도구의 변화, 피험자의 학습 효과는 인과관계를 저해하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9번. 기억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여기에서 반대로 돼 있어요. 반대로. 외형 기억은 그 의식적이고 암묵 기억은 무의식적이라는 거예요. 외형 기억, 그 의식적으로 과거 경험을 인출할 때 발생하는 기억으로 그 기억에 관해 설명할 수 있기에 서술 기억이라고 한다. 내가 의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식, 여기서는 의식적. 암묵 기억, 스스로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지만 과거의 경험들이 나중의 행동이나 수행에 영향을 주는 기억 종류를 말한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어떤 의식과 관련이 있고, 이건 무의식. 의식 아는 마음, 무의식 모르는 마음. 비율 척도에 해당하는 것은, 비율 척도라는 것은 개념이 밑에 나와 있어요. 절대 0점을 가지고 있는 척도로 산술적인 연산,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가 가능하며 몸무게, 키, 거리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20번의 답은 길이. 길이는 절대 0점이 있더라. 나머지는 절대 0점이 없다. 성별을 더할 수 없다. 뭐 온도를 더할 수 없다. 석체를 더할 수 없다. 길이는 더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심리학개론 지금 20문제를 마쳤고 이어서 그 이상심리학으로 들어가겠습니다.